어려운 국어 내가 알려줄게. 윤혜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려가요 중에 대표적인 작품인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청산별곡은 백성의 노래예요. 평민들의 노래인데 그 고려인의 비애와 소망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작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만 내용 이해 문제에서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감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의 시어가 꽤 많습니다.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함축적 의미의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고려가요만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적 특징에 대해서도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청산별곡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1년에서 4년까지 여기까지는 청산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나타나 있어서 청산노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년에서 8년까지는 바다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승과 정결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5년과 6년이 순서가 하나 바뀌어져 있어.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록문학이 아니라 아마 민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거야 라는 구비문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청산노래와 바다노래라는 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년입니다. 사월이 사리를 했다. 청산에 사르리를 했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를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월이라는 단어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고 해석을 했을 때 화자가 살고 싶은 공간이니까 이 청산은 현실의 고통이 없는 공간, 이상세계 혹은 현실 도피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야. 뭘 먹어? 머루, 다래. 즉 자연에서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먹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소박한 음식은 여기 청산이라는 푸른 산에서 자라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이렇게 소박한 음식만 먹고 청산에 살아도 좋겠어 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군일어 울어라세요 라고 했는데 핵심 키워드 단어는 바로 새가 되겠고요. 새가 우는구나. 근데 이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를 모두 3번 반복했죠. 근데 이 새가 여기서 울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널 나와. 자, 이때 이 나와라는 조사는요. 너보다 라는 비교격 조사예요. 그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중요한 건 화자가 시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그럼 여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우는지 어떻게 할까요? 화자가 슬프기 때문에 새가 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따라서 이 새는 의인법이 이미 적용이 된 시어고요. 비애의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화자도 슬프고 새도 슬프니까 동병상련, 그래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작가의 분신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고려가요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운율감 형성하는 기본 구조가 AABA 구조예요. 자, AABA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살얼이 같은 단어 반복, 살얼이 같은 단어니까 A, A. 청산에 다르죠. 시어가 달라서 B, 살얼이 A.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음본에 아닙니다. 여기는 AABA 구조라고 부르고요. 여기 3음본 율격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살얼이, 살얼이, 라따. 그러면 3글자, 3글자, 2글자. 주의하셔야 돼요. 3음보 율격이지만 여기 반복되는 구절 때문에 AABA 구조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매 연마다 붙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얄리얄리 얄랑숑, 얄라리얄라. 전체 8년 중에 여기 얄랑숑이 붙은 건 1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얄라숑이거든요. 이 후렴구가 전체 연을 통일도 시켜주지만 분리해주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이 후렴구의 기능은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온유를 형성한다, 흥을 돋운다, 즐겁잖아, 통일성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여기 얄리얄리를 보면 이응, 리을, 리을, 이응, 리을, 리을. 자, 뭔가 반복되는 거 보이죠? 우리가 울림술이라고 부르는 리을과 이응음을 사용하면 음악적 효과를 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 기본적으로 우리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청산에 가고 싶어하는 화자, 그 다음에 현실이 너무 슬퍼서 새처럼 울고 있는 화자를 보았을 때 내용은 슬프죠. 그런데 여기 나온 후렴구는 너무 밝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작품의 내용과 상반된다. 그렇다면 고려인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명랑한 사람이었나 봐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키워드 기억합니다. 1년은 청산에 대한 동경 나타나 있고요. 2년은 새를 통해서 현실의 비애, 고독이 나타나 있다는 거. 자, 3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여기도 A, B, A 구조 형성됐고요. 세 글자, 두 글자 반복됩니다. 고려 가요의 형식적 특징이죠. 자, 여기서 이 새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첫째는 날아가던 새, 버드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새가 사례의 준말인데 밭이에요. 갈던 밭이랑을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아주 중요하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그럼 이 보는 행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는 건 뭔가 중요한 심리적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던 속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속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거고 화자가 그러면 속세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할까? 1년에서 청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청산으로 들어가는 화자가 자기가 농사 짓던 땅을 계속 바라본다는 건 속세에 대한 뭐가 있다? 미련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 나타난 화자의 내면적 심리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러면 이 이끼 묻은 쟁기는 어떻게 생겼냐? 그 당시에 이제 농민들이 농사 짓는 모습인데요. 여기 농민이 들고 있는 요거 있죠. 소 뒤에 묶어서 밭을 갈던 쟁기라는 녀석인데 유랑민으로 볼 때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지식이 볼 때는 날이 묻은 병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인공 덜인공 하야 이럭저럭 하야 낮에는 자, 이 지읒이 밑으로 내려오면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 고독하긴 했지만 그래 지낼만 했어. 그런데 밤이 문제예요. 오리 자, 요 리를 내릴게요. 올이 그럼 올 사람 가리 갈 사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은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은 시적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고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는 시간이다. 이유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청산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바다 노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대칭 구조 얘기했었죠. 근데 1년에서는 아까 사월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월이가 6년으로 내려가 있어.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볼까요? 구비문학의 성격이에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 보니 이 5년과 6년이 바뀌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6년부터 먼저 볼까요?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바랄 자리를 밑으로 내리면 바랄이라는 시어가 바로 그 당시에 바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럼 이상세계에 살고 싶다? 살고 싶은 공간은 여기는 지향하는 공간이다? 도피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남아자기 구조개가 나왔습니다. 이 남아자기 구조개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해초라든가 굴, 조개를 말하니까 소박한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6년이 먼저 해석이 되어야 하나 구비문학의 성격상 5년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5연 올라갈게요.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자,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자, 이 돌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 던지던 돌인지도 몰라. 누구를 맞히던 돌인지도 몰라. 중요한 건 내가 맞았다는 거예요. 미리 내려올게요. 밀이 미워하다, 미워할 사람도 괜히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에선가 돌 하나가 콩콩콩 날아와서 나를 맞췄어. 근데 이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구를 맞히려고 던진 돌인지도 몰라. 근데 나는 맞았어.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비애와 슬픔을 상징하는 슈어가 바로 돌이고요. 이 돌은 운명적인 슬픔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다가 들어라. 자, 이 들어라는 듣노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다가 들었어. 애정지, 외딴 정지, 부엌을 가다가 들었어. 그럼 이거는 청각적 이미지를 들었는데 아직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우리 전통 악기예요.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슴이라는 시어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슴이 사람을 잘못 썼을 거야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럼 사람을 잘못 썼을 거야 라는 건 사람의 잘못된 기록이다. 두 번째는 기적에 대한 소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죠. 인간이에요. 얘가 얇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악기 연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연주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어떤 심리이다?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평민들의 기적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파악해 주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8년 같이 한번 볼게요. 가다가 보니 배가 불룩한 독에 항아리에 설진, 진한, 독한, 강수, 술을 빚는구나. 자, 술을 빚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냄새가 독한 겁니다. 그러면 술을 빚는 효모 역할을 하는 녀석이 여기 있는 누룩이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발효가 잘 됐으면 조롱꽃 모양의 형태가 나타난대. 따라서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매워서 진해서 독해서 나를 붙잡으니, 자, 여기서 생략된 목적어는 나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를 붙잡으니 내가 어찌 하겠는가. 자, 여기 나타난 화자의 심리,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처리할게요. 내가 어찌 하리 잊고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술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어. 그리고 체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화자의 그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은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고뇌 해소에 불과하다라는 거 요거 출제 많이 됩니다. 일시적인 해소인데 완전히 해소되었군 이렇게 함정을 판다는 거죠. 그렇다면 틀리다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강수의 기능은 핵심어의 기능은 독한 술인데 현실의 고통을 일시적이나마 잊게 해주는 매개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산별곡의 특징을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자, 청산별곡은 332조의 사문보 율격을 갖고 있었다. 매 연마다 후렴구가 있어서 연을 분리해주거나 동일해준다. 그 다음에 AA, BA 구조라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서 온유를 형성하더라. 후렴구에는 리을 음과 이은 음의 울림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이 작품의 음악성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세를 의인화해서 감정, 이입의 기법을 썼고요. 반복이나 상징, 의인, 비교라는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문학성을 높이고 있더라. 고도의 상징적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산, 바다, 돌, 사슴.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시어가 가지는 특징을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상향, 피할 수 없는 운명, 기적을 소망. 따라서 당대 평민들의 삶의 고뇌와 애환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날게요.